본 방송을 청취함으로써 생기는 물질적, 정신적, 육체적 피해, 성적 하락, 인성 변화, 불면증, 가정 불화, 왕따, 귀차니즘 등에 대해 고스트네이션 제작진 일동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경고드립니다. 좀 놀아본 오빠의 미심쩍은 상담소가 있는 수요일입니다. 지난주 상담에 대한 피드백들과 또 음악을 틀면서 이렇게 분위기 잡으면서 뭐가 어쩌고 인생이 뭐 어쩌네 고민이 어쩌네 저쩌네 이런 얘기 몽땅 꺾고 오늘은 바로 상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요즘 강박증 걸린 내 친구를 피하고 있어. 그 친구랑 알고 지낸 지는 고3 말부터니까 4년 정도 됐어. 그 친구 고등학교 때는 공부도 전교 상위권에다가 스포츠도 만능, 인물도 빠지지 않는 엘리트스러운 놈이었지. 그에 비해서 나는 평범한 편이었고 같은 반 생활하면서 별로 부딪힐 일도 없는데 고3 말에 내가 공부하면서 들으려고 가져온 음반에 관심을 가지면서 말을 걸더라고. 이야, 이놈이 뭘 좀 아는구나 싶어서 하루 종일 그 뮤지션과 음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어. 그 음반에서 서로 좋아하는 곡이 같더라고. 11번 트랙 니발라스 인테르파랄리라는 곡이었는데 그러니까 압니다 이 노래. 예, 저도 알아요. 압니다. 그러니까 그 무좀을 타파하자는 네 발도 열심히 빨아가지고서 이렇게 말리면은 괜찮지 않겠어? 이런 얘기죠. 니발라스 인테르파랄리. 제3세계 음악 같은 흔히 말해 비주류 음악이지. 이때 눈치를 챘어야 했어. 앞으로 내가 상당히 피곤해질 거라는 걸. 그날 얘기 나눈 후로 급격하게 친해졌고 얼마 안 돼 겨울방학. 방학이 지나니 20살. 막 20살이 되니 열심히 술집에 다녔고 그 친구와도 술집에서 많은 대화를 나눴어. 난 얍삽한 데가 있어 내 속내는 잘 안 보여줘. 그래서 주로 그 친구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술이 들어가니까 좀 더 깊은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 왠지 얘기를 잘 받아주는 내가 의지가 됐는지 이거저거 다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강박증에 걸려서 2년째 정신과에서 상담받고 약물 치료를 받는다. 어머니도 정신질환이 있으셔서 평생 약을 달고 사셔야 된다. 대인기피증이 심하다. 자잘한 걸로 치면 끝이 없어. 중3 때 농구하다가 새끼손가락이 90도 꺾어서 돌아갔는데 지가 대충 껴맞추고 병원에 안 갔더니 모양이 좀 이상해졌다는 거야. 그게 강박증의 원인이라는 거야. 난 자세히 봐야 할 것도만은. 그때부터 잘난 맛에 살던 녀석이 소심해지고 지나가는 현상이나 사건에 대해 예민하게 신경이 곤두서고 불안초조해졌대. 뭐 이런 소리를 나눈 후 현재까지 그 친구는 항상 무슨 일만 하면 전화해서 강박증 운운하면서 우는 소리를 해. 그럼 난 미심쩍은 상담을 해주고 그럼 그놈은 도움이 됐다니 어쨌다니 또 전화해서 다른 우는 얘기를 늘어놓고 그래. 최근엔 술집 가서 무슨 얘기만 하면 하염없이 울기만 하고 나도 이제 너무 지쳐. 난 나름대로 강박증에 대해 이해해보려고 하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현재 20대 젊은 청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을 똑같이 하면서 자기만 그냥 힘들다고 징징거리는 거야. 조금 다른 면이 있다면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 그 고민들이 강박증 때문에 생겨났다고 포장하는 거. 내가 생각할 땐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보통의 강박관념 정도인 것 같은데 자기는 끝까지 중증에다가 약은 또 그렇게 꼭꼭 타먹어야 된다네. 사실 이제는 강박증에 걸린 그 친구를 바라보는데 이런 관점이 옳은 건지도 모르겠어. 나 나름대로 이 3년 동안 친구의 강박증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봤지만 정말 헷갈려. 아니 사실 강박증이라는 걸 대충 알겠는데 대처법을 모르겠다는 게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게 더 정확하겠지. 나도 상대하기가 많이 지쳐서 요즘 그 친구 전화 문자를 3주째 무시하고 있어. 문자를 보니까 내 신변에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냐고 걱정하는 걸 보면 또 미안함도 생기고 비겁함이 도를 넘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실은 우리 관계는 좀 일방적이야. 그 녀석과 달리 난 그냥 친구밖에 생각 안 해. 그래서 내가 더 부담을 느끼는 거겠지. 이 친구가 낫지 않는 한 별로 보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언제까지나 전화 문자를 무시할 순 없잖아. 정리는 하고 싶은데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여자친구랑 헤어질 때처럼 감정이 시들해졌다느니 뭐 없는 얘기 지어내서 꼬투리 잡아서 의처증 환자 노래할 수도 없고 좀 무서운 말로 들릴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친구 관계를 끊을 수 있을까? 저희 좀 놀아본 오빠의 미심쩍은 상담소의 몇 가지 규칙 중에 하나는 저희는 좀 놀아본 오빠의 미심쩍은 재판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하는 행동이 선이냐 악이냐에 대해서 우리는 판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이냐 악이냐라는 판정을 내릴 때도 그것이 그 고민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그 선이냐 악이냐라는 사실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을 때에만 어쩔 수 없이 그 판정에 가담을 합니다. 저희는 여러분을 평가하거나 판정하거나 심사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둘째,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 친구가 저희 좀 놀아본 오빠의 미심쩍은 상담소에 상담을 해와서 3년째 친구한테 징징대고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이 녀석이 나를 귀찮아하는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렇게 상담을 해오는 상담을 받아들이는 것과 반대쪽 친구가 3년 동안 징징거리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짜증나 돌아버리겠다라는 상담을 받아들이는 것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상담에 응하는 것을 먼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클라이언트인 지금 상담, 친구 지겹다고 하신 분, 어떻게 하면 친구 관계를 끊을 수 있을까라고 상담을 보내신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그 친구 관계를 끊을 수 있을까를 우리는 같이 고민합니다. 첫째, 양심의 가책을 느끼시지 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단 말이 있습니다. 무섭지만 이 말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장면들을 보면 참으로 서글퍼집니다. 그리고 저도 거기에서 예외는 아닐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 참으로 서글퍼집니다. 그리고 긴 병에 어르신들을 끝끝내 보살피는 거, 이런 분들을 보면은 대단한 존경심이 울컥울컥 솟습니다. 울컥이 아닌가 이건? 하여간 솟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이 간호 열심히 한 우리 막내 숙모 이런 분들 보면 옛날에 어릴 때 기준은 집안에 그럼 시아버지가 아픈데 며느리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지, 이따위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릴 땐 잘 몰랐거든요. 아유, 며느리 아니라 친딸이라도 2년 3년 대소변 받아내고 누구 사람 몸조리 이거 건사하고 이런, 이거는 부처님이 환생을 한 거예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육신을 빌어 환생한 사람들이 2년 3년이 무슨 2년 3년, 6개월만 아파도, 6개월만 사람이 들어누워가지고 아파도, 6개월이 뭐냐, 3개월만 들어누워서 아파도 싸움 나고 서로 신경질 내고 서로 미워하게 되고 언성 높이고 이렇게 됩니다. 자, 몸의 병이 있는 게 아니라도 마음의 병이 있어서 너무 친구한테 철푸덕 의지해버리면 그러면 힘듭니다. 한두 번은 상담도 해주고 좋은 말도 해주고 달래주기도 하지만 그게 오래갈 수는 없는 노릇. 자, 벌써 3년째 강박관념에 걸려 있다라고 생각되는 친구가 그 강박증 자체를 호소를 해오면서 3년 동안 당신에게 상당한 정신적인 피곤함을 주었다면 잘못은 누구에게 있느냐? 이 경우에 누구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철푸덕 의지한 그 친구의 잘못이라고 얘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피곤함을 느끼거나 친구 관계를 끊고 싶은 생각이 들거나 나 이제 너무 지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당신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이 있습니다. 첫째는 강박증에 걸린 친구한테 너무 받아주기만 하는 쪽으로 일방적으로 간 것이 아니냐. 사실 저도 좀 비슷한 경우가 있고 한데요. 뭐 그게 뭐 가족 관계든 아니면 친구 관계든 뭐 어떤 관계든 간에 이렇게 비슷한 관계가 있긴 한데요. 일방적으로 하소연이나 상담 같은 것들을 또 정신적인 안정 이런 것들을 요구하면서 지나치게 저에게 붙들고 매달리는 경우 무겁습니다. 이 경우에 뭘 해야 되냐면 이 말을 해줘야 됩니다. 무겁거든? 떨어져라, 떨어져. 덥다, 더워. 아유, 야, 너는 왜 맨날 생각을 그따위로 하냐? 이거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이 제가 볼 때 둘 중에 하나로 나옵니다.
화를 내고 서운함을 느끼든가 아니면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걸로 나오는데, 두 가지 다 저는 어떻게 하냐면 시간상으로 거리를 띄워버립니다. 한 달 동안 안 만나줘요. 2달 동안 전화 안 받아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두 달 지나죠. 이것도 주기가 있어요. 그럼 자기가 반성을 해요. 아, 내가 이러다가 내 친구까지 잃겠구나. 보면 좀 나아져 있고 지가 이렇게 억제를 하려고 해요. 강박증이나 이런 모든 마음의 병 자체가 병원에서 전문의하고 상담을 하고 치료를 받고 있다면 본인이 그거를 알고 있고, 또 그러면 내가 안 그래야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는. 근데 무조건 그냥 철푸덕 엎어져가지고서 그냥 갑돌아 내가 이렇게 됐는데 그랬어 계속 그랬어 해주면 밑도 끝도 없거든요. 그러면 을돌이한테 을돌아 눈물 닦고 팍 한 대 차고, 야야야야 너 그렇게 심하게 생각할 필요 없거든. 응? 그리고 너 계속 이렇게 나 짜증나게 하면 나 너 안 보는 수가 있거든. 이 말도 가끔씩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찍기와 달래기를 두 가지를 올라가면서 친구 관계를 맺으시던가, 이런 경우에는 친구 관계를 상대방이 지칠 때까지 연락 안 받는 게 짱입니다. 대부분 나쁘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칠 때까지 지치게 해가지고 끊는 거. 남녀 관계도 그래요. 미안한데 이제 정리하고 싶어 라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상대방에게 상처가 덜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친구 관계를 끊을 때 네가 이상한 병도 있고 계속 나 괴롭히고 그래가지고 나 너 안 볼 거거든 이러고 사람을 정면으로 머리를 찍어버리는 거는 오히려 안 좋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면서 좀 지치게 해서 떨어뜨리는 것이 좀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상담이 굉장히 내용이 없는 것 같지만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고, 이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네 주위에서 너를 견뎌낼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강박에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울음을 터뜨린다든지 지나치게 격분한다든지 이렇게 감정 컨트롤이 안 될 때, 그때는 옆에서 비켜 서져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가 좋으냐면요, 안 볼 꼴은 보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최악으로 가장 나쁜 상황에 있을 때는, 이런 경우에는 이건 뭐 마음의 병이 있는 거기 때문에 뭐다 얘기가 없어요. 그냥 안 볼 꼴은 안 보고 피해 있다가 나중에 좀 괜찮아지면 상태 좀 괜찮아졌냐? 같이 술 한잔 해주고 그러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쉬운 친구 노릇은 아니에요. 마왕, 사회적으로 내 고민을 들어줄 곳이 하나도 없다. 모두 성 고민을 하는데 나도 성 고민이 심각해. 그런데 정상적으로 상담할 곳이 없다. 정확하게 말하면 고민해야 할 것이 정반대야. 일반적인 20대 건장한 남성은 야한 거 보면 좋아해야 되는데 왜 난 안 그렇지?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반 친구들이 교실 컴퓨터로 무탄 동영상을 어떻게 구했는지 몰라도 감상을 하는데, 처음 본 애들은 모두 토 나올 것 같다고 했는데 나도 토가 나올 것 같대. 그땐 나도 토가 나올 것 같이 역겨웠어. 그러나 어느덧 토 나올 것 같다라는 나의 순수한 친구들이 이제 옆에서 열광을 하고 있네. 단순히 무흐한 동영상이 싫다는 걸로 끝나면 어쩌면 좋을지 모르지. 그런데 친구들끼리 그런 얘기 나오잖아. 그냥 말할래. 일명 자위 경험담. 교실 뒤에서 점심을 먹고 모두들 의자에 앉아서 이야기 꽃 가로 열고 물음표 가로 닫고를 피우는 거야. 그리고 내 차례가 왔어. 난 안 해봤는데. 그 순간 한 3초간 정적이 흘렀는데 예상은 했지만 비참했다. 날 이상하게 죄인 취급하더라. 해봤으면서 내숭 떤다고? 내가 왜 죄인이 돼야 되지? 분명 찬물 끼얹은 건 이해가 되지만 친구들이 내가 거짓말했다라고 생각하고 안 믿어주는 게 화가 났었어. 결국 어정쩡하게 넘어가긴 했지만 나에 대해서 처음 생각해본 중대한 사건이었어. 한 번은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오게 됐는데 내가 라면 끓이던 사이에 컴퓨터 좀 다룬다는 내 친구가 내 하드디스크를 조사했나 봐.
아무리 찾아봐도 무흐계의 3대 산맥, 무흐 동영상, 무흐 사진, 무흐 소설조차 없고 무흐 사이트를 드나드는 흔적도 못 찾았나 봐. 그리고 다음날 학교에서 나 바보 됐다. 어느덧 고등학생이 되고 설날이 됐어. 보통 일반적인 할머니들은 손자가 어느 정도 크면 아유 내 새끼 이제 결혼해도 되겠네랄 이런 말은 한 번쯤 들을 거야. 근데 나 결혼 못 하겠다. 여자가 좋은지도 모르겠고 좋아해 본 적도 없는데 왠지 안 하기에는 할머니와 할아버지한테 죄송한 것 같아. 설령 결혼한다 해도 야한 게 싫은 나는 무흐한 짓을 안 하면 부인이 바보 취급을 할 것 같아. 나이가 20살이나 먹었는데 내가 이래도 되나? 과연 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정상일까 하는 기분이 들어.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담할 곳이 없다라는 사실이야. 소시적에 모 상담소 사이트에 고민을 담은 글을 올렸어. 근데 그 글 삭제당했다? 아니 그걸 삭제를 하면 어떡해. 나 참 그 후로 상담받기도 싫어. 대한민국 3대 고민 상담소 부모님, 누나, 친구가 있다고 하지만 부모님도 모르고 누나도 몰라. 말해봐도 바보 될 것 같아 절친한 친구라고는 믿지도 않아. 마음은 날 어떻게 생각할지가 궁금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글쎄요. 그렇다고 해서 남자가 좋으면은 아 이반이구나 하고 생각이 나겠는데 그게 아닌 경우인 것 같으네요. 제가 알기로는 이 퍼센테이지상으로 봤을 때 드물어서 그렇지 이런 분들이 존재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해요. 그게 문명화되고 산업사회가 되고 사회가 복잡 다단해질수록 지금 상담을 보내신 P군과 같은 숫자가 늘어난다라고 하는군요. 섹스리스 그 숫자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육체적인 건강 검진을 한번 받아보실 필요는 있겠어요. 뭐냐면 그 호르몬의 분비와 기타 등등의 신진대사 같은 것들이 정상인지. 그런데 섹스레스인 분들이 그런 신진대사나 호르몬 분비가 정상이 아니라서 그런 건 또 아니라고 해요. 근데 그냥 노파심에 그러니까 확인사살 겸 한번 검사는 해보세요. 근데 별로 뭐 그걸로 결론은 안 나올 것 같고. 또 한 가지 경우는 늦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입니다. 늦게 성에 대해서 눈을 뜨고 늦게 그 세계를 알게 되고 뭐 이런 경우인데요. 그런 경우도 숫자가 꽤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늦됐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쪽 방면에 대해서 이론은 진짜 빠삭해가지고 전교에서요. 애들이 모르는 것만 있으면 저한테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중학교 1학년들 그렇지 않습니까? 키기덕대면서 와가지고서 야 성교가 뭐야? 이러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론만 빠삭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대답을 해주죠. 성교란. 네, 이러다 보니 창피하게도 전교에서 별명이 뭐였냐면 아 진짜 이건 중학생이나 붙이는 유치한 별명인데 고등학생만 됐어도 이런 유치한 별명은 안 붙였을 겁니다. 섹스보이였어요. 진짜 유치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론에 그렇게 빠삭한 저도 실제 그 성의 세계로 들어가는 데는 20대 초반에서 중반으로 넘어가던 그때에 넘어갔으니까 제 친구들은 이제 피군의 경우보다 더 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군 같은 경우에는 순진하다, 모른다라구나 친구들이 이렇게 쳐주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럼 저거 이론만 발랑 까져가지고 저건 뭐 하는 놈이냐고 그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느낀 결론은 뭐냐면 말입니다. 늦됐어도 아쉬울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초조한 것이 더 나빠요. 늦되는 것이 나쁘고 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무 늦된다라고 생각해가지고서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내가 정상이 아닌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하고 불안에 떨고 그러는 게 나빠요. 그리고 결혼할 생각 없다고 하시는데 섹스 때문에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결혼 이외에도 성적인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은 많고 오히려
더 다양한 각도에서 더 많아요. 그것 때문에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침에 밥 해먹기 싫어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결혼 그래서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성에 대해서 그다지 남들만큼 그렇게 막 확 끌어오르면서 그러는 게 아니라고 해서 결혼 못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 되게 아직 죄송합니다. 어리신 거예요. 늦된 거고. 그래서 지금 나이 20이나 먹었는데라고 하시는데 나이 20살에 이런 상태에 처해 있는 사람 많아요. 특히 여성분들 중에서 많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 뭡니까 사춘기로 넘어오고 그럴 때는 여성들이 먼저 성숙하지만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성에 대해서 이 경험을 하거나 뭐 이러는 쪽에는 남자들이 더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후천적인 환경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도 몰라도 여자 나이 20살에 무흐한 동영상 보면은 토 나올 것 같고 그다지 에로틱한 생각 안 들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조금 이상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라는 여성들의 상담은 참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남성이 이렇게 처해 있는 경우는 단지 숫자적으로 볼 때 그 숫자가 적다는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피군보다도 더 나이가 많지만 섹스레스로 지내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심지어 또 부부지만 결혼을 해서 부부 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섹스레스다. 이런 경우도 요즘에 많이 보고가 되고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가? 그런데 그분들이 행복하냐, 불행하냐 이거를 그 기준으로 따질 수는 없어요. 섹스레스라고 해서 꼭이 불행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자, 그러니까 크게 본인이 잘못되었다라는 불안감과 초조감과 이런 데 시달리지 마시고 단지 나는 남들보다 커브가 조금 늦은 그런 커브를 가고 있거니 라고 생각하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오히려 지금과 똑같은 고민을 20대 후반대에도 하게 된다라면 그때 가서는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20살이면 친구들보다 조금 속도가 늦다고 해서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 잘못된 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남자들 가운데서도 성에 대한 어떤 욕구나 충동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인간 대 인간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느낄 수 있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지금 방송 들으신 분들은 어머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겠지만 남성들 가운데서 대화와 교류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대방 여성을 인간적으로 충분히 알기 전에는 절대로 성적인 영역으로 진입할 수 없다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만 나는 여성들하고 성적인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지 그 전에는 도저히 처음 본 여자와 잠자리를 한다 이런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타입들이 모두 다 자기 자신의 온건한 타입이자 자신의 스타일로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남자들의 사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왕따가 되고 별종 취급을 받고 이런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그 남자들의 문화가 잘못된 겁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 문화가 잘못됐습니다. 우리나라 남자애들, 남학생들, 남자들 문화가 잘못돼가지고 성경험은 빨리 하면 할수록 자랑이고 그리고 뭐 인간적인 교류 관계가 있거나 없거나 성관계를 맺은 사람이 숫자가 많으면 그게 자랑이고 뭐 이런 식의 문화 패턴을 가고 있는데 어쨌든 본인의 경우가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노래 한 곡 들으시고요. 좀 놀아본 오빠의 미심쩍은 상담소 계속됩니다. It's not what you thought when you 엄마가 바람 피는 장면을 봤어. 나는 축구 좋아하고 말하기 좋아하는 수험생 남학생이야.
사실 엄마가 바람핀 장면을 본 게 아니라 낯선 남자랑 같이 있는 걸 본 거지. 학교 끝나고 친구들과 버스 타러 정류장에 가려는데 엄마 차랑 똑같이 생긴 차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엄마인가 했는데 어라? 운전석에 낯선 남자가 있는 거였지. 아닌가 했는데 옆자리에 한 여자가 내 반대쪽으로 얼굴을 숨기는 거야. 눈치채고 달려가서 차를 세웠지. 여기서 잠깐 그 전 얘기 좀 할게. 사실 전부터 엄마 바람피는 건 눈치채고 있었어. 나 수험생이라고 부담받기 싫어서 대우받기도 싫고 공부도 안 하는 편이야. 하지만 2년 전부터 이모가 사정이 생겨서 우리 집에 유치원생 2명을 맡겨줬지. 난 꼬맹이들 좋아해서 좋았어. 하지만 내가 고2 겨울방학부터 학교만 갔다 오면 애들만 있고 엄마는 나가 있고 동생들은 형 배고파 그리고 난 밥 차려주고 이게 일상이었어. 뭐 동생 밥 차려주는 게 힘드냐고 할 수 있겠지만 유치원생들 놔두고 학원 가기도 그렇고 밥 차리고 나면 피곤해서 바로 침대에 뻗어. 엄살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한 번에 3인분 볶음밥 매일 만들어봐. 아무튼 이런 이유 때문에 엄마랑 싸운 적도 많았고 또 2주 전에는 내가 눈이 좀 크게 다친 적이 있는데 엄마는 병원비만 주고 또 급하게 어딜 나갔지. 아무튼 그 장면을 목격한 순간 이런 게 막 떠올라 참을 수 없더군. 난 차를 세워 뒷자리에 탔고 둘 다 무지 당황하더군. 당황할 수밖에. 그 남자는 계속 웃더군. 그 웃음소리 아직도 생각나서 미치겠어. 뭐 말도 안 되는 핑계 대면서 나에게 일본 신분증을 보여주더군. 난 잽싸게 신분증을 가방에 넣고 아저씨 그렇게 웃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다가 나도 격하져서 서로 욕이 왔다 갔다 했지. 엄마가 그 남자 편 드니까 참 서럽더라. 말다툼하다 그분이 나보고 야, 너 이 XX 내려봐 하더군. 쫄 줄 알았나 봐. 당장 내렸지. 이상 못했는지 또 당하더군. 난 그래 때려봐라 그러면서 다가서니까 엄마가 내려서 날 붙잡았고 그분은 도망갔어. 이렇게 끝나고 신분증은 내가 싸우는 동안 가방에서 가져갔어. 그것 때문에 엄마랑 심하게 다투다가 엄마는 날 떠보려는 건지 그 남자 사랑한다 막 이런 말도 했고 결국 난 엄마한테 욕까지 했어. 지금 생각해도 후회가 무지막지해. 이걸 외갓집 쪽에서 알아서 난 그쪽에서 완전 매장 분위기야. 난 그냥 혼자 이 사건을 잊으려 했는데 엄마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 거야. 그날 또 차 끌고 나가서 늦게 들어오고 다음날 엄마랑 다투던 중 아빠가 듣게 됐고 누나들도 알게 됐지. 뭐 다들 예상했으니 큰 충격은 안 받더구만. 이 말 들으면 아빠가 이혼할지 알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아빠가 엄마한테 더 잘해줘. 찜질방도 둘이 자주 가고 우리 집은 나랑 엄마 관계 빼고는 어느 가정보다 화목해. 하지만 이 사건 이후로 2달 지났는데 엄마랑 나랑은 말 한마디 안 해. 내가 먼저 말을 걸려고 해도 그놈 얼굴, 엄마가 그놈 편든 거 머리에 계속 떠올라서 차마 말을 못 걸겠더라고. 1년 전만 해도 엄마 없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내겐 고마운 분이었는데 한순간에 이렇게 돼버렸어. 이번 일로 잃은 게 많어. 평소 존경하던 이모, 친척 형들, 그리고 엄마. 참 이런 일 겪기 힘들 거라 생각이 드는데 내가 겪네. 내가 잘못한 건 충분히 아는데 엄마를 용서할 수 없어 막. 평소 친구들하고 상담하는 게 취미인데 이건 참아. 그래서 여기다 글을 올려. 마왕 꼭 도와줘. 쓰다 보니 우리 엄마 너무 나쁜 사람 만든 것 같은데 우리 엄마 완전 시골 사람이라 착하고 보면 화날 정도로 남한테 많이 주고 2배로 보답해. 네. 자, 우리가 어릴 때 엄마하고 아빠하고 싸우고 나면은 덜커덕 겁이 드는 게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혼하나 보다. 나는 이제 엄마랑 살거나 아빠랑 살거나 어느 한쪽이 없어져서 딴 애들이 나 놀릴 거다. 어떡하냐. 그럼 할머니가 달랩니다. 애 데리고 재우러 가면서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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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아침이면 괜찮아질 거야. 다음날 아침에 엄마랑 아빠랑 손 붙잡고 방에서 나올 때 우리는 심각한 배신감을 느낍니다. 저럴 걸 왜 저러냐. 그러나 이 제2군 여기서 한 가지 전제할 게 있습니다. 제2군은 아직 어른들의 세계를 몰라요. 그리고 제2군은 아직 부부라는 것이 무엇인지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리고 제2군은 엄마의 입장이 무엇인지 아빠의 입장이 무엇인지 아직 정확하게 몰라요. 가령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른이 되기 전에는 내가 만일 남자인데 만일이 아니고 남자지만 내 마누라가 딴 남자를 어디서 길에서 만나서 다정하게 얘기하고 있는 장면만 봐도 내가 빨래방망이를 들고 가가지고 그놈을 팰 수 있는 권리가 나한테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 결혼 생활의 영역에 이르죠. 그럼 그런 일이 생겼다라고 했을 때는 물론 분노할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고 거기서 빨래방망이 들고 펄쩍펄쩍 뛰는 남자가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일지 모르겠지만 뭐 꼭 서양식의 관계가 좋은 건 아니겠지만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확률이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높아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녀가 저럴까? 그녀가 저렇게 되도록 내가 왜 방치하고 내버려뒀을까? 라는 문제도 생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바람 핀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데 남녀 커플 중에서 누군가가 바람을 폈다라면 바람을 핀 사람이 신뢰를 저버리고 잘못을 했다라는 생각도 해야겠지만 도대체 상대방이 다른 누군가를 만나야만 갈증이 해소가 될 정도로 정신적인 고통과 갈증과 갈망에 이르도록 왜 무관심과 방치와 애정 결핍 속에서 그 사람을 내버려 두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야 어른이거든요. 글쎄, 어머니께서 그 남자 사랑한다라는 얘기까지 튀어나왔으면은 이게 사태가 장난은 아닌데 그러면 말이죠. 자식들의 입장에서는 배신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1차적으로는요. 이건 엄마와 아버지의 문제예요. 그리고 엄마가 그 남자하고 차 안에 있다가 고개를 돌리고 자식 얼굴을 떳떳이 못 보는 거 좋은 장면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그 차 안에 뛰어들어서 엄마하고 어쨌든 불륜 관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친구 관계는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아저씨가. 그 아저씨한테 나이 든 분한테 쌍욕 날리고 뭐 맞짱 뜨고 이럴 수 있는 권리가 당신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아기 때 기준으로 자꾸 생각을 해서 그런데요. 어릴 때 기준으로 보면은 엄마든 아빠든 바람 피면 더러운 거예요. 지저분하고 아주 더러운, 아주 불결한 거예요. 우리 어릴 때 생각하기엔 그래요. 지저분하고 불결하고 아주 더러운 거예요. 그런데 나이 20살, 30살을 먹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결혼을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바람을 핀다라는 것이 매우 복잡한 요소로 이루어져 있음을 봐요. 저는 바람 핀다라는 게 아주 불결하고 더러운, 그러니까 처녀 총각 때 자유스럽게 놀던 남들이 문란하다라고 얘기할 때까지 놀든 그거는 뭐 얼마든지인데 결혼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바람을 피지 말아야지. 아주 더러운 것도 불결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결혼 생활이라는 것과 이런저런 것에 대해서 깨달아 나가고 배워가고 남들을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간통죄 폐지 토론도 나갔어요. 여자가 말이에요. 부인 되시는 분이 간통죄로 걸렸어요. 쇠고랑을 찼어요. 얼마나 어감 더럽습니까, 간통죄. 그리고 이제 그 남편이 이제 열쇠를 다 쥐었어요. 예? 이 여자는 이제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을 한번 이렇게 쓱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아침에 나가서 귀가 시간은 고무줄로 지 멋대로인 남편. 가정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최소한의 일정한 시간을 아내와 지내고 가정 생활을 하려는 그러한 의지나 목표나 이유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것조차 전혀 못 느끼는 남편. 자신은 이제 부엌대기, 이제 집에 그냥 짓눌러 앉아있는 그냥 꼼짝없는 아줌마로 취급하는 남편. 자기도 한때는 예쁘게 꾸미고 화장하고 다니면 길에서 많은 남자들의 시선을 받았는데 집에서 아줌마가 되어 앉아있는데 이제 자기를 성적인 어떤 그런 대상임과 매력적인 대상으로 유일하게 자신을 찬미하고 예찬해 주어야 할 대상인 남편이 맨날 너는 왜 집안 구석에 맨날 그 꼴로 앉아있냐, 이런 시덥지 않은 소리는 들어야 하는 이 여성의 입장. 그런데 밖에 나가서 누군가 다른 남자를 만났을 때 여성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아줌마로 전락해 있다가 내가 여자로구나 하는 대우를 다시 한번 받을 때, 결혼하고 나서는 데이트할 때는 최소한 엘리베이터 문이라도 잡아주던 남편이 결혼하고 나서는 자기 혼자 저기서 쫄쫄쫄쫄 먼저 걸어가면서 장바구니 들고 있는 자기한테 뭐해 빨리 안 태우고. 자, 그런데 이 여자를 보고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봅시다. 남자가 바람이 났어요. 다른 여자를 만났어요. 집에 들어가면 맨날 이딴 소리 나요. 야, 벌이라고는 1년에 쥐꼬락지 뭉쳐놓은 것처럼 벌어오면서 네가 집에서 나보고 뭐라 그러는 거니? 이게 자기 와이프한테 듣는 소리예요. 남편으로서의 존중 뭐 이런 거는 뭐 셋째, 넷째, 다섯째 물 건너간 얘기 아니고 사람 취급을 안 해주는 거야. 집에만 가면 네가 버는 게 뭐 있다고. 너상 집에만 들어가면 돈. 결혼하기 전에는 이 사람이 이렇지가 않았는데, 물론 그것도 여성만의 책임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두 사람의 같은 이유가 있겠죠. 근데 남자가 말입니다. 집에만 들어가면 이거 완전 개 취급을 하네 마누라가 맨날. 근데 그래, 바람이 났어요. 바람이 났는데 어떻게 난 거냐면 무슨 뭐 불륜까지는 아니라고 칩시다. 근데 이 장면을 생각해봐요.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지나가다가 어떤 여자를 하나 알게 됐는데 그 여자한테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오빠, 눈이 참 예뻐요. 갑자기 자기가 살고 있는 인생이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변한 그 순간에 어떤 여자가 날 보고 오빠 눈이 참 예뻐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그럼 얘기하면 싹 웃어. 집에만 들어가면 자기는 개 취급받는데. 응? 네 능력에, 네 꼬라지에 너 겨우 그따위 학교 나와가지고 니네 집안 꼬라지 너한테 내가 시집 왔는데 너 벌어오는 이 얘기 집에 들어가면 또 들어야 돼. 그 남자가 오빠 눈이 예뻐요라는 얘기를 자기한테 해준 여자하고 영화를 보고 같이 영화를 보고 싶고 그 여자랑 밥 먹고 싶어하는 마음이 죄야 그러면? 자, 결혼 생활에서 생기는 이런 트러블들, 이런 문제들은 일방통행이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아직까지 제2군이 이해하기 힘든 어른들의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제2군 생각은 어때요? 당장 이혼하고 엄마가 아버지한테 맞아 죽을 것 같았지만 아버지가 오히려 엄마한테 잘해주잖아요. 두 사람 사이에 자녀로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어른들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물론 엄마가 다른 남자랑 차 안에 앉아있다가 들키고 그 다음에 그 남자 사랑하는 행동 막 이따 얘기가 나오고 막 엄마도 좀 그래요. 엄마도 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차에 뛰어들어서 삿대질하고 쌍욕하고 한마디로 엄마에 대한 존중도 없고 엄마의 세계에 대한 어떤 이런 게 없는 거야. 지금까지 왜냐? 당신은 엄마한테 오로지 받기만 한 거예요. 집에서 엄마가 외출하고 나가고 없으면 동생들 있는데 볶음밥 3인분 매일 한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면 삼시세끼 3인분도 아니고 6인분씩 맨날 차리는 엄마는, 그런 엄마는 식물인간 돼서 누워있어야겠네. 그러면 그거를 일생 동안 하고 있는 엄마를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제 어른이면 엄마가 어떤 아저씨랑 앉아 있었다, 더럽다, 불결하다, 나쁘다, 엄만 잘못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엄마가 왜 저렇게 됐을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그 제일교포 아저씨랑 차 안에 안 앉아 있고 집에만 앉아 있어도 늘 엄마의 입에서 방실방실 행복한 미소가 나오도록 아버지랑 당신이랑 누나랑 뭘 한 게 있는데요. 그러면 뭘 했는데? 엄마가 부엌대기 돼가지고서 방구석에 앉아있다가 참다 못해가지고 튀어나갈 때까지 당신은 뭘 했는데? 엄마한테 뭘 해줬는데?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이게 되게 어지러운 문제예요. 이게 복잡한 문제예요. 그렇다고 삐져가지고 2달 동안 얘기 안 하고 있는 엄마도 좀
엄마 행동 패턴을 보니까 좀 애 같기는 한데요. 엄마도 애들 둘이 싸우니까 싸우면 안 되죠. 그러니까 계속 말을 안 하죠. 하여간 어머니한테 사과하시되 사과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이 무조건 항복 말고 타협 협상이라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엄마 친구분한테 내가 무례하게 굴고 내가 앞뒤 안 가리고 뭐 이렇게 행동한 거는 미안하지만 엄마도 자식들한테 안 보일 모습 좀 안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더 무서워요. 이런 얘기가 엄마는 나빠! 이런 모습보다 더 무서워요 이게. 그죠? 사실 우리 상담소를 하다 보면은 되게 많이 받는 상담이 뭐냐면 엄마가 바람이 난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빠가 바람이 났어. 그 여자한테서 계속 문자가 와. 그 여자한테 문자가 오는 그 내용을 보면 토할 것 같아. 그 문자를 간직하고 그 전화기를 들고 다니는 우리 아버지를 보면 죽여버리고 싶어. 이런 적개심과 실망과 그 불결함에 대한 어떤 분노와 이런 사연들을 청소년 여러분들한테 참 많이 받아요. 그럴 때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엄마, 아버지도 인간이라는 것. 그분들도 행복을 찾을 권리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는 반드시 한 사람만의 잘못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지금 당장은 용서할 수 없어도 나중에 나이 들다 보면 엄마, 아버지라고 해서 새로운 가능성과 새로운 인생과 뭐 이런 것들을 꾸준히 찾아가려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를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다는 것. 그러나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청소년들 가운데서 거의 없어요. 그 엄마하고 아버지는 어쨌든 완전 무결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잘못은 없는 사람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런 식으로 엄마 아버지가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해왔고. 그리고 또 수 틀려버리는 게 뭐냐면 너 요즘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게으르게 뒹굴뒹굴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가지고 청춘 낭비하고 아니 밖에 나가 차라리 친구들하고 놀든지 너 뭐 하는 거니? 뭐 이렇게 주의를 줬다고 칩시다. 그럼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채 바람 피는 엄마 따위가 나한테 무슨 소리로 무슨 염치로. 근데 우리 아버지하고 엄마가 만나는 사람이 생겼건 그래서 두 사람 사이의 애정 관계가 어떻게 되건 이건 우리 엄마하고 아버지의 일이거든요. 1차적으로는. 물론 자식들 결혼해가지고 낳았으니까 책임져야 되지만 있죠. 노상 드립다 싸우고 치고받고 이런 모습을 보인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보다는 엄마 한 분밖에 안 계시거나 아버지 한 분밖에 안 계시지만 그 편부 편모하에서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훨씬 더 안정되고 사회적으로 더 성공한대요. 얼마 전에 나온 연구 논문인데요. 부모가 자식들 앞에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러느니 차라리 이혼을 해서라도 안정되고 조용하고 평화스러운 가정을 만드는 게 낫다는 거죠. 아이고 머리 아파라.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엄마 아버지는 바람필 권리가 있고 엄마 아버지가 무슨 뭐 불륜이 나거나 뭐 어쩌거나 이거를 자식들이 뭐라고 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한 건 아니에요. 결혼 생활을 한다는 거, 가정을 꾸려나간다는 거, 자녀를 기른다는 거, 인생을 살아나간다는 거, 그 안에는 굉장히 복잡한 변수가 있고 우리가 나이가 먹을수록 점점 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청소년 여러분, 20대 여러분, 우리가 아기 때 얼마나 단순합니까? 특히 갓난 아기 때 얼마나 단순합니까? 졸림 자. 배고프면 응애 저쪽 졸림 자. 배고프면 응애 얼마나 단순해요. 그러다가 유치원에라도 들어가면 친구랑 해 졌는데 조금 더 놀고 싶은데 엄마 들어오래. 엄마랑 트러블이야. 네, 조금씩 이제 이게 복잡해지기 시작했다가 이게 점점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건 눈 따위 불어나듯이 불어나요.
우리 엄마 아버지들은 굉장히 복잡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엄마 아버지를 인간으로 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 그래 우리가 어른이 된다라는 거. 엄마 아버지도 사람이구나라는 걸 깨달아 나가야 된다는 거. 이런 얘기지. 불륜 좋다 뭐 이런 얘기 아니었어요. 절대로. 사는 게 무섭지 않냐고 물어봤었지. 대답은 그래, 예스야. 무섭지. 엄청 무섭지. 새로운 일을 할 때마다 또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을 때마다. 네, 제 노래 가운데서 나에게 쓰는 편지 들으셨고요. 어머니 어떻게 해야 돼? 설득이 가능할까? 안녕마음 각서라고 일단 본론부터 들어갈게. 내가 한 여자를 알게 됐어. 나의 신분은 삼수생 안습이지. 삼수생도 사랑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샤방샤방하게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어머니 습관 예전부터 불시에 가방을 뒤진다거나 이제 누나한테 핸드폰 문자 보는 걸 배워서 어제 나한테 써먹은 거야. 근데 문자 내용이 문제가 된 것 같아. 그 여자애는 내가 돈이 없는 걸 놀리려고 여관비만 있으면 내가 날라간다 메렁 크크 이렇게 보낸겨. 그걸 엄마가 봤고 그리고 내 문자 사서한 100개를 모두 공책에 적어놨더군. 이걸 가지고 협박 아니 협박을 하는 거야. 부모님 입장에서 어느 정도 화내는 건 이해하지만 이건 심한 거 아니야? 지금 어머니는 날 벌레 보듯 하고 있어. 말도 안 하려고 해. 어머니의 이런 행동을 좀 막을 순 없더라도 줄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리고 어머니에게 제대로 된 교육 방법 좀 가르쳐줬으면 해. 성에 관한 거라든가. 너무 유교적이야. 그리고 이 말 한마디 해줘. 초등학교 6학년 때 때리면서 대학 못 가면 집에서 나간다는 각서를 쓰게 한 게 잘한 행동이 아니라고. 지금도 그걸 자랑이라면서 하시면서 다니는데 후 새벽 4시서부터 싸우는 나 잠도 덜 깨고. 여하튼 마무리 잘해줘 마. 뭐 그렇게 길러진 것 치고는 크게 안 삐뚤어지셨네요. 애 삐뚤어지기 딱 좋은 모든 공식을 어머니께서 다 사용하셨는데 화를 내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망친다라는 책을 최근에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행동을 고지 곧대로 판단해야지 그걸 보고서 이제 확대 해석에 들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얘가 일부러 나를 놀리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나에게 불복종하고 있다. 근데 뭐 그게 아니라 애가 냉장고 위에 있는 뭐를 만지지 말라는 걸 던져서 그게 깨졌다. 이게 다 안 돼. 거기서부터 이제 더 눈덩이 불어들듯이 늘어난다는 거죠. 화를 내면서 애를 키우면 절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줄줄이 나오고 있는데 하여간 애한테 하면 안 되는 건 다 했는데 많이 안 삐뚤어지셨습니다. 예. 저기 부모님 입장에서 어느 정도 화내는 건 이해하지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자녀의 핸드폰 문자를 몽땅 뒤진 다음에 화를 내는 거는 이해를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때 때리면서 대학 못 가면 집에서 나간다는 각서를 6학년짜리한테 쓰게 한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허용이 되는 얘기가 아니고 외국 같으면은 저 친권 박탈당하고 애 뺏깁니다. 교육할 자격 없다 그래가지고 이럴 땐 전공법으로 어머니의 잘못을 논리적으로 따박따박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일 자기서 알아서 하고 안 싸우고 상대 안 하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힘드시겠습니다. 해결 방법 없거든요. 너무 쉽게 얘기하나? 네, 때로는 해결 방법이 없는 고민도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그냥 기다리고 내가 내 신체의 자유를 손에 넣고 내가 어른이 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있는 법이죠. 세상은 불공평한 거랍니다, 여러분. 내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